짧게는 10초, 길게는 1분 이내의 짤막한 영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쉴 새 없이 자극합니다. 막 집중할 필요 없이 그냥 보고만 있으면 넘어가니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계속 다음 거 넘겨서 그냥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결론이 빨라서 기승전결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다. 최근 숏폼을 보느라 밤이 새는 줄도 모른다는 20, 30대 MZ 세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졸린데도 그냥 계속 보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 있고 약간 갑자기 아침이 되어 있기도 하고 3시간, 4시간 보는 것 같아요. 도파민에 중독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네.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좀 수업을 늦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숏폼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숏폼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목적 없이 짧은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용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 도파민을 얻어내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마약 중독이나 숏폼, 과의존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건강마저 해치는 숏폼 중독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숏폼은 1분 이내의 짧은 길이로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 패션, 요리법 등을 소개해줍니다.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을 통해 짧은 시간에 수십, 수백 개의 영상이 무한정 재생되는 숏폼. 이렇듯 숏폼은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어 빠른 변화를 선호하는 MZ세대들에게 필수 콘텐츠로 급부상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배우 설현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길게는 하루 10시간씩 숏폼을 본다고 털어놨습니다. 숏폼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탈 정도라는 그녀의 사연은 MZ세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는 한 대학생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우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스크린 타임 좀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린 먼저 우찬 씨가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저번 주 기준으로 10시간 15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10시간 15분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켜진 시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찬 씨는 잠을 자는 시간을 빼고 매일 하루 중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숏폼을 볼 수 있는 G사의 비디오 플랫폼 앱을 사용한 시간은 평균 2.7시간으로 전체 스크린 타임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국내에서 모바일로 G사의 비디오 플랫폼 앱을 시청한 시간은 19억 5천만 시간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2022년 9월 사용 시간인 13억 8,057만 시간보다 무려 41%나 증가한 수치로 2위를 차지한 앱 사용 시간보다는 3배, 3위에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G사의 비디오 플랫폼이 제공하는 숏폼의 인기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숏폼을 보는 거 시청 시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되게 짧아가지고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그걸 꽂히다 보면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22년 7월까지 6개월 이내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MZ세대 응답자 중 무려 81.2%가 숏폼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들의 하루 평균 숏폼 콘텐츠 시청 시간은 평일에는 75.8분, 주말 96.2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숏폼 콘텐츠 영상이 대부분 1분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쇼폼을 보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없을 때 쉽게 만족을 하기 위해서 쇼폼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쇼폼을 한번 보게 되면 의지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금방 만족을 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한번 몰입하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 싫어하고 이제 느린 거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연결되어서 쇼폼 쪽으로 많이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우찬 씨도 최근 점점 쇼폼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장시간 쇼폼을 시청하면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뭔가 눈이 나빠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자세가 불편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던가 그런 건 있어요. 우찬 씨가 꼽은 가장 큰 후유증은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찬 씨는 내일 아침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쇼폼을 켰습니다. 그렇게 무한히 재생되는 영상들을 하염없이 본 시간은 무려 3시간에 달했습니다. 쇼츠를 좀 많이 보는 날에는 좀 더 늦게 몇 시 정도에 자게 되나요? 만약에 11시 정도에 침대에 누워서 보고 하다 보면 한 2시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날 때부터 약간 후회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피곤함이 바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침에 수업 시작할 때도 약간 피곤함이 있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러한 부작용은 우찬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잠자야 되는데 쇼폼 보다가 좀 늦게 자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맨날 그러죠. 그러면 몇 시에 자야 되는데 얼마나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2시에 자려고 누우면 2시에 자는 것 같아요. 릴스나 그냥 밤새 본 적도 있고 보면서 그냥 그냥 너무 졸려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졸린데도 그냥 계속 보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 있고 약간 갑자기 아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잠들기 전 쇼폼을 시청하는 행동이 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걸까요? 잠을 잘 자게,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뇌의 물질이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빛 자극이 들어가지 않을 때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제 잠자기 전에 쇼폼을 본다거나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블루라이트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깊은 잠을 만들어내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잠을 10시간 동안 자도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잔 것 같은 피로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친구들은 깨어있으면 계속 깨어있으려고 하고 자고 있으면 계속 자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각성과 이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뇌기능 조절하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왜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쇼폼에 빠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종의 중독 증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쇼폼은 어떤 목적 없이 보는 거잖아요. 목적 없이 짧은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용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거기에서 그만큼 보상을 얻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는 도파민이라는 것은 그 일정량을 반복하면 쉽게 실증을 내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이제 요구한다고 해요. 심지어 다수의 전문가들은 쇼폼 중독이 마약 중독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중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이에요. 마약은 물질 중독의 종류이고 쇼폼을 보는 것은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중독의 일종인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도파민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고 이제 도파민 노출되고 그 만족을 보상시켜주는 보상 회로가 도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행위가 나의 삶을 해치거나 해로운 것이라고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파민을 얻어내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중독 서킷 사이클인데,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것들은 마약 중독이나 뭐 쇼폼, 뭐 과의존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폼을 볼 때 우리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뇌과학 전문가와 함께 뇌파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뭐 게임 중독이 됐다, 뭐 영상을 많이 본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 하고 솔직하게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뇌파 검사는 체중계처럼 올라갔을 때 나오는 숫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도로 숨기거나 속일 수 없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쇼폼을 시청할 때의 뇌파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슈번 담당 PD가 직접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먼저 쇼폼을 보기 전 평상시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이후 30분간 쇼폼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평소 쇼폼을 잘 보지 않는다던 담당 PD.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빠져들었습니다.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지? 라는 생각 없이 그냥 뭔가를 쑥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내가 뭘 봤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 뭐 이렇게 갑자기 왜 30분이 지나갔지? 이런 느낌. 과연 30분간 쇼폼을 시청한 담당 PD의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쇼폼을 보기 전과 후의 뇌파의 신호가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특히 우뇌의 뇌파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뇌는 이제 감정이나 관계, 뭐 상황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잠자는 뇌파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찡그리는 표정이 왜 나왔는지, 이제 감정을 이제 인지하거나 피드백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좌뇌와 우뇌가 이제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에 3배 이상 이제 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생기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쇼폼 영상을 고작 30분 정도 시청했을 뿐인데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심하게 깨져버린 상황.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뇌에서 잠자는 뇌파가 나오는 상태가 있을 때는 행동적으로는 사람이 잘 것 같지만 오히려 충동적이 돼요. 이제 ADHD 증상이 있는 사람들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기 때문에 과잉 행동하는 것 때문에 뇌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뇌가 자고 있기 때문에 뇌를 깨우기 위해서 과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탁탁 야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세게 쳐야지만 내가 이 친구를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심리학 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피시콜로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쇼폼 중독은 대학생들의 학업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쇼폼 비디오 시청 시간이 늘수록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주의력 조절 능력도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쇼폼에 중독이 되면은 뇌가 장시간 집중하는 일에 익숙해지지가 않고 또 좀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압축되고 요약돼서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전공서적 같은 거 장황하게 써져 있는 거를 내 스스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내 생각을 써야 되는데 단기간에 압축돼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내 스스로 뭔가 정보를 생산하는 거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쇼폼을 많이 볼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쇼폼 중독으로 인한 팝콘 브레인 현상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팝콘이 만들어질 때 옥수수가 이렇게 튀잖아요. 그 튀어 올라오는 정보들만 좋아하는 뇌 상태가 바로 팝콘 브레인이거든요. 근데 쇼폼을 보는 게 딱 그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멈춰 있는 것들은 잘 이제 감지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멈춰 있는 글씨를 빨리 이제 감지하고 이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멈춰 있는 글씨들에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면 금방 지루해지고 내가 넘지 못할 만한 벽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머리하고 팝콘 브레인 상태는 정반대쪽에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숏폼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의 새로운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보면 만 3세에서 6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23.6%로 국민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하거나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초조함을 느끼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진다고 느낀 세계 각국 MZ세대들 사이에서는 금욕 상자까지 등장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심각해진 스마트폰 중독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전 지금 폰에 유튜브 앱이 없어요. 아 진짜 지웠나요? 앱을 지웠는데 외부로 들어가서 항상 봅니다. 저도. 지우셨어요? 네, 저도 재수할 때 지운 적이 있는데 맨날 앱으로 들어가가지고 왜 지웠어요? 너무 많이 보니까 저도 심각성을 느껴서 지웠는데 어떻게든 보게 되더라고요. 지워도. 그 스마트폰 어플에 시간 제한 두는 걸 했었는데 처음에는 막 지키다가 이제는 그 어플을 뚫고서도 막 들어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MZ세대들 사이에서 디지털 디톡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특별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이제 2박 3일 동안 안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혼자서는 이제 개인의 의지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행동들을 더 쉽게 그리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폰 해방촌의 차별점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바로 스마트폰을 스스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불안함이 들기도 하고 평소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생각보다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아침마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15분간 아무 행동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게 무료하고 이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스마트폰은 정말 빠르고 재밌는 게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도파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15분을 가짐으로써 이 자극적인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이 자극을 쭉 낮추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숏폼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떨어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일정도 있는데요. 읽고 싶었던 책을 차분히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책 읽을 때 집에서 보통 읽으니까 집에는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책이 조금 지루해진다 싶으면 바로 핸드폰으로 가서 재밌는 거를 찾게 되고 또 그거를 스스로 제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책을 읽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데로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유혹이 없으니까 책 읽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덜 들었어요. 이후 숙소를 벗어나 야외로 나온 참가자들.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대신 종이 지도를 보며 마을 산책을 해보는 것입니다.
색깔들이 되게 예쁘고 천이랑 마을 풍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세트장 같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리고 찍어서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든 적이 종종 있었어요. 스마트폰 없이 돌아다니니까 좀 더 풍경을 자세히 보게 되고, 또 핸드폰을 못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을 더 많이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예쁘구나 하는 거를 좀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해방된 참가자들은 평소보다 빨리 잠에 들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지도나 알람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에 스마트폰을 놓고 나와서 아예 나랑 분리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물건으로 용도를 바꾸려고 이제 이 워크북에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디지털 디톡스를 할 수 없을 만큼 중독 증상이 심한 경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심센터는 국민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것에 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센터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쉼센터에서는 심리검사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로 방문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이 있고요. 가정으로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가정 방문 상담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게시판을 이용해가지고 제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비밀 보장하고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 내용을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는 그런 게시판 상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우찬 씨와 스마트 쉼 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전문가 진단 결과 우찬 씨는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적 위험군은 이제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고위험 같은 경우는 다른 동반 질환, 우울이라던가 뭐 강박이라던가 조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이랑 동반돼서 이제 중독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약물 처방해서 약물 치료 플러스 이제 저희 센터의 상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프로세스로 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 밖에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디지털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 교육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발전이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 및 플랫폼 제작에 관한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프랑스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을 했고요. 미국 뉴욕시는 2세 미만의 아이에게 시청각 녹화물을 볼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살 이하 영아에게 디지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일본의 야마토시에서는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쇼폼 콘텐츠 규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응답자의 69%가 쇼폼 콘텐츠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에서 좀 개입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어떤 규제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국민들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우리 국민의 그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이제 보장해 주는 데 있어서 국가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공식적으로 게임 중독에 게임 사용 장애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정신장애로 분류했습니다. 어쩌면 곧 스마트폰 중독, 쇼폼 중독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일상과 건강을 무너뜨리는 디지털 중독. 정부와 관련 기관뿐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